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이유에 대해서 4분기는 진짜 기대도 되나?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플러스 2.67% 상승세를 보입니다. 헬스케어는 플러스 5.01%, 제약은 플러스 6.7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급등과 더불어서 시장 전반이 강세를 보인 금요일의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은 아래 위 꼬리를 달면서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손바뀜 현상이 원활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헬스케어와 제약은 갭 상승에다가 장대 모양의 양봉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상대적으로 그동안 셀트리온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어쨌든 시장 전체 분위기에 타면서 좋은 모습,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금요일 장이 끝나고 헬스케어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인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 금요일 장이 끝나고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먼저 매출액은 3분기에 4,964억이거든요. 2분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업이익도 2분기에 비해서 줄어든 수치가 나왔잖아요. 순이익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는데 비해서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환율 효과다 이런 측면으로 회사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2분기보다는 감소를 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죠.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년 3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나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작년 3분기에 비해서 229.5%나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워낙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미국에서 트룩시마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컨센서스가 금요일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5,358억을 예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776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컨센서스는 5,358억이었는데요. 4,964억이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또 뭐 어닝 쇼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제품별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없다는 측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은 발표가 된 것이잖아요. 이제부터는 4분기 실적, 2022년 올해 한 해 전체 실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상치인 컨센서스보다 못 미쳤다. 그리고 2분기보다도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약간의 위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야기는요. 매출액은 유럽 및 성장시장에서 성장시장은 아시아 시장, 중남미 시장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유럽과 성장시장에서 램시마 SC를 비롯한 전 제품 고르게 성장이다. 북미 쪽에 트룩시마 매출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미 쪽에 트룩시마가 부진한 것을 램시마 SC가 메꿔줬다 이런 측면으로 매출액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인플렉트라하고 램시마 SC는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들이 매출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수율, 원가율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순이익이 왜 늘었느냐 이것은 환율 때문이죠. 원화 약세에 따른 영업 외 손익 증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순이익 증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속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환율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측면이잖아요.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쪽에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지난 2분기에 5,190억의 매출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에 4,964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품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램시마죠. 인플렉트라는 2,232억의 지난 2분기 매출이었잖아요. 3분기에는 2,333억으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 램시마, 인플렉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주력 제품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트룩시마가
2분기에 1770억의 매출이었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 844억으로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미국 시장의 트룩시마와 흐주마는요. 항암제 부분이잖아요. 경쟁업체에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유지가 되지만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매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이 트룩시마 미국 쪽에 가는 것은요. 간접 판매잖아요. 테바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결국은 헬스케어 쪽에서만 매출 쪽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미국 쪽에서의 간접 판매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현재의 간접 판매 체계에서는 헬스케어가 그냥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룩시마는 작년 3분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트룩시마 쪽에서는 항상 좀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쪽에서의 트룩시마 매출이 줄어들면서 3분기 전체 매출이 영향을 받으면서 예상치보다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흐주마는 2분기에 571억이었는데요. 3분기에는 645억으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램시마 S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램시마 SC가 2분기에는 519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3분기에 645억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죠. 결국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램시마 SC 쪽이 주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케미칼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 유플라이마가 포함이 되는데요. 레키로나주 그리고 진단키트인데 레키로나는 매출이 없는 것이고요. 진단키트는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구분을 지금 안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2분기에 기타 매출을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는 104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248억이니까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진단키트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유플라이마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플라이마도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세는 나왔을 것이다 이런 측면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신한투자증권의 데이터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10월 12일자거든요.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3분기 추정이 654억으로 했는데요. 645억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춘 상황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는 2분기에도 71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3분기에도 99억 즉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까지 유플라이마는 유럽 시장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크게 매출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헬스케어의 실적 추정에서 3분기에는 틀린 부분이요. 바로 트룩시마 부분이었잖아요. 하지만 유럽에서의 램시마 SC가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충분히 기대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2022년 올 한 해 전체를 봤을 때는 램시마 SC 쪽의 매출액이 2,400억대로 크게 늘어난다는 측면은 의미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플라이마는 연말까지도 420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유럽에서 유플라이마가 매출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내년에는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플라이마는 일단 내년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올해의 주력은 램시마 SC다 이런 측면에서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요. 인플렉트라잖아요. 램시마인데요. 3분기까지 32%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면서 3분기 실적도 잘 나온 상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유럽에서는 램시마와 인플렉트라 그리고 램시마 SC 세 가지가 현재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인플렉트라는 화이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죠. 간접 판매 형태로. 즉 유럽에서 램시마가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를 했다 해서 화이자가 하고 있는 간접 판매를 못하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유럽 지역을 봤을 때 유럽의 주요 5개국이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럽의 5개국에서는 이 세 개 제품이 6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다는 것이죠. 꽉 잡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램시마 SC가 13%, 인플렉트라가 15%, 그리고 램시마가 38%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5개국 이외 국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북유럽 쪽이 있잖아요. 나머지 유럽 국가들을 보시면 5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시장 전체 크기를 봤을 때는 유럽 5개국 시장이 더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램시마 SC의 유럽에서의 4분기에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은요,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스위칭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는 것도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 SC는 좋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한 브라질에서 램시마 SC가 허가가 났잖아요. 다음 주에 회사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브라질 시장, 남미 시장도 성장 시장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램시마 SC의 승인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못했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인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실망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기대감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시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는 미국 시장이잖아요. 내년에 베거젤마와 유플라이마, 상반기에 베거젤마, 하반기엔 유플라이마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론칭이기 때문에 바로 큰 실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024년에 가서는 베거젤마와 유플라이마의 실적이 미국에서도 가시화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2024년에 가게 되면 핵심인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된다는 것이죠. 기존 램시마가 있기 때문에요. 램시마 SC로 전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조기에 미국 시장에 정착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셀튼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셀튼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99억의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들도 402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앞에 고점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숨고르기 형태의 조정이 나와도 관계없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요일 외국계 창구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6만 9천 주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227억의 매수 우위였고요. 지난 한 주 동안 기관들은 25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 앞에 이 고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최대 매물대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제가 무너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원활한 손바뀜을 보인 다음에 재상승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요일날 외국계 창구를 포함해서 외국인들 13만 8천 주의 매수, 기관들도 31만 주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입니다. 한편 제약도 이제 바닥에서 털고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지난주 동안 외국인들이 59억의 매수 우위였고, 기관들이 27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워낙 바닥권에서 힘든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틀고 있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외국인들은 4만 2천 주의 매수 우위였고, 기관들도 5만 2천 주 매수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말 미국 시장은 소폭 오르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 소폭 오르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1.88%로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따라서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날 갭 상승을 너무 크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주초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래소에 비해서 덜 오르는 상태잖아요. 주초 시장은 조금 조정 흔드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DI 주도주 맥락군들을 주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외국인들이 헬스케어를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샀다는 측면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매수 상위 종목군들도 삼성전자, 그리고 소외주였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쪽으로 NC소프트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주초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3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후폭풍이 약간씩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4분기 실적과 올 한 해 전체 실적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